안녕하세요. 위스키 치는 여자입니다. 요즘 날씨가요, 겨울이 됐다가 갑자기 낮에는 따뜻했다가 왔다 갔다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만큼이나요, 변덕이 심한 친구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즘에 제 마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막 스카치가 먹고 싶었다, 버번이 먹고 싶었다, 이 위기차가 굉장히 심한 요즘입니다. 아무래도 버번 위스키가 좀 손이 요즘에 자주 가다 보니까 예전에 버번 위스키 공부할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카치 위스키보다 좀 더 헷갈리는 부분이 항상 많다라고 느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참 간이 팔팔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버번 위스키 라벨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버번이라는 단어입니다. 버번 위스키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로 생산이 되고 있는 위스키입니다. 법적인 정의는요, 국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며 미국이 만든 버번 위스키 조건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위스키들을 버번 위스키라 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버번 위스키의 조건은요, 우선 옥수수라는 곡물을 51% 이상 사용해가지고 증류를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새로 만든 아메리칸 오크통에서만 숙성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증류주는 무조건 160프루프, 즉 80도 이하로 증류주를 뽑아내야 한다는 점. 네 번째는 125프루프, 즉 62.5도 이하로 오크통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병입할 때에는 무조건 최소 40도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건을 한 개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은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버번 위스키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버번 위스키는 이 숙성 기간에 대한 최소 지정이 없습니다. 이 증류를 한 증류주를요, 그냥 오크통에 1초만 담궜다 빼내도 버번 위스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숙성 시간이 매우 중요한 버번 위스키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버번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라벨에 스트레이트 버번 또는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이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그런 용어죠. 아까 앞서 설명드렸었던 버번의 조건을 충족시킨 이후 최소 2년 이상은 숙성되는 위스키들을 스트레이트 버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색소나 향신료 같은 부가적인 추가물은 절대로 추가할 수가 없는 그런 위스키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캐스크 피니쉬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와인 캐스크나 쉐리 캐스크 이런 것들에다가 옮겨 담아가지고 추가 숙성하는 부분들은 버번 위스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번 위스키가 아니더라도요, 라이라든지 아니면 밀, 몰트 위스키들도 앞서 설명드렸었던 조건들을 다 충족한다면, 그리고 숙성 기간이 2년 이상이 된다면 스트레이트 라이 위스키, 스트레이트 윗 위스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 외에도요, 숙성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갖고 있는 위스키가 있습니다. 바로 1897년 법안으로 책정된 시스템인 바트린 본드입니다. 당시에 미국 위스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 생산자들이 무분별한 불순물을 첨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산자에게는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신에 위스키 진위를 보증한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위스키의 진위를 어떻게 보증하는 걸까요? 우선은요, 한 증류소에서 한 마스터 디스틸러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한 시즌에 증류가 된 증류주만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증류된 증류주는요, 이 위스키 증류소에서 숙성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의 감독하에 연방 보세 창고에서 숙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 4년 이상은 숙성을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품질 보증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보트린 본드라는 시스템은 약간 구식으로 간주된 분위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적은 소량의 선택된 배럴들로만 만들어진 위스키이다 라는 뜻인데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지만 퀄리티를 내세운다 라는 포인트겠죠. 사실 그런데요, 이 스몰 배치라는 말은 법적 정의가 그렇게까지 필요한 그런 용어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위스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량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지 않나 싶은 그런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증류수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높이 살만한 시스템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바로 빅터스의 사워 매쉬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빵을 만드는 방식 중에 사워도우라는 방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시작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사용했었던 발효된 매쉬를 재사용하느냐, 새로 만드는 발효 매쉬를 사용하느냐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로 만드는 발효 매쉬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위트 매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위트 매쉬 버번을 만들려고 하면은요, 품질을 유지하고 맛을 보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요, 많은 발효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전 매쉬를 재사용하면 어떨까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품질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더 단축시켜 줄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러한 과정은요, 이렇게 사워 매쉬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법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위스키가 숙성되는 이 나무통, 이 나무통을 우리는 캐스크, 오크통, 배럴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죠. 버번 위스키에는 유독 캐스크라는 표현보다는 배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왜일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나무로 만든 대부분의 통을 우리가 캐스크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캐스크에는 각자 다른 이름을 붙여져서 만들고 있는 캐스크들이거든요. 미국에서는요, 180리터에서 200리터 크기의 배럴이라는 캐스크를 사용해서 대부분 그 배럴을 사용해가지고 숙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배럴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푸르프를 알고 계신다면 단순히 미국에서 사용되는 알코올 도수 수치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원래 영국에서 알코올 함량에 따른 세율을 과세 처리할 때 보편화해가지고 만들었었던 그런 수치 용어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가 후에 다른 나라에도 적용이 되면서 널리 퍼지게 됐다고 해요. 자, 그런데요, 1972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이 푸르프의 사용을 금지시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유럽연합과 영국까지 모두 이 사용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ABV, 알코올 바이 볼륨,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이 도수 표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요,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럴 푸르프는요, 배럴 안에 있었던 푸르프를 뜻하는 표현인데요. 자, 예를 들면은요, 125 푸르프로 통입을 하게 됩니다. 증류주를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숙성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이 푸르프가 당연히 변하게 되겠죠. 배럴 속에서 변화된 그 푸르프를 그대로 물과 희석하지 않고 병입을 하는 위스키들을 바로 캐스크 스트렝스 배럴 푸르프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풀 푸르프라고 하는 거는요, 만약에 125 푸르프로 통입을 했으면 그 통입할 때의 완전한 푸르프를 가리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25 푸르프로 통입된 이 위스키가 숙성 기간을 따라서 증발하고 하면서 오히려 알코올 도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변화된 알코올 도수를 그대로 병입하는 게 아니라 125 푸르프로 다시 맞춰서 물과 희석을 해서 그 원래의 통입 시 푸르프를 맞춰서 병입을 한다라는 제품입니다. 즉, 배럴 푸르프는 병입 직전 물과 희석하지 않지만 풀 푸르프는 병입 직전 물과 희석을 한다라는 점이겠죠? 위스키가 숙성되는 과정에는요, 이 숙성되는 동안 위스키가 나무에 침투를 하기도 하고요, 나무를 산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캐러멜 설탕 같은 단맛의 풍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바닐라의 그런 부드러운 은은한 파우더류, 달달함을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그냥 만들어지느냐? 그거는 아니겠죠. 바로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대부분의 배럴을, 내부를 굉장히 불로 많이 태운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배럴 내부를 태울 때 굽기의 정도에 따라서 토스팅 처리를 했느냐 아니면 차링 처리를 했느냐라고 나뉠 수가 있는 건데요. 토스팅은 차링보다는 좀 덜 일반적인 굽기 방식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부드럽게 구워내는 방식인데 이 버번 위스키의 더욱더 스파이시하고 자극적인 단맛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방식이어서 이 토스티드 배럴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링은요, 빠르지만 내부를 검게 그을리는, 태워버리는 과정을 차링 과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덜 복잡한 풍미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부드럽고 깊은 풍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인기가 있죠. 오늘은요, 버번 위스키 라벨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다양한 버번 위스키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모든 버번 위스키들을 우리가 다 사 먹을 수는 없겠죠.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라벨만 보고도 어느 정도 선택하실 수 있는 이 폭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제가 이전에 스카치 위스키 라벨 읽는 방법도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영상이랑 이 스카치 라벨 읽는 방법 영상이랑 함께 보신다면 이 미국 위스키, 버번 위스키, 그리고 스카치 위스키의 차이가 조금 더 확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